富、名声、力、かつてこの全てを手に入れた男、読書ジャンドクディ・ゴールドールじゃ。彼が死ぬ間際に放った一言が世界中の人々に炎を開かせた。俺の宝か、星からくれてやろう。探してみろ。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人々は夢を求めてエッセンスラインを目指した。世界はまさに大読書時代. 죄송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이야기, 아니 원피스라는 애니를 실제 사회학자가 해석한 재미있는 책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원피스의 주인공, 애니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저조차도 알 정도의 인물이죠. 바로 루피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사회학자 야스다 유키는 바로 단순함이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업의 수장이나 리더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역량이 그 정도가 되는 건가? 별것 없어 보이는데 따르는 사람들의 능력이 좋다 보니 뭔가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추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의 경험상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한 사람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이 되더라도 두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영상 중에 혼자서 성공해야 한다 라는 영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영상의 내용입니다. 혼자서 해야 할 게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반드시 동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피스가 나이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끈 비밀은 단순히 재미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안점을 둔 테마가 동료이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인맥을 쌓기 위한 서적은 많습니다. 평소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친구는 많지만 진심으로 신뢰하며 참된 동료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게 꿈만 같은 확실한 인간관계가 만화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피스가 국민 만화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사회학자인 저자는 단순히 만화라 치부하지 않고 사회학을 기반으로 현실에 대입하여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10명, 후반에는 5,000명이 넘는 선원들이 루피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처음 소수의 동료들은 루피의 꿈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뿐 아니라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동료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거창한 꿈이겠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동료는 모으기 힘듭니다. 그 꿈의 크기와 확실함의 매력을 느낀 동료가 나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없다면 먼저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냥하면 동료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더라도 발언하기를 주저하는 것일 테고 이런 약한 상냥함은 대개 본인의 기분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진정한 동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움받지는 않겠지만 사랑받지도 못하는 거죠. 혼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두렵겠지만 지속하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동료로서 공존하려면 여러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느라 피곤한 것보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하고 그것을 따라줄 동료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없다면 동료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동료와 싸워도 좋습니다. 싸워서 무너질 관계라면 애초에 진정한 동료가 아니겠죠. 표면적으로만 엮인 인간관계는 고독이나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의 숫자가 아니라 동료의 질이니까요. 비현실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나미와 로빈, 주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지? 모르겠는데. 아무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나미는 비통한 표정으로 루피에게 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루피는 라고 외치며 악당을 소탕할 결심을 합니다. 8년간 고통을 삼키고 있던 동료의 마음을 보게 된 주인공의 모습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욕의 계집, 악마의 자식이라 불린 로빈도 마찬가지였죠. 동료에게 피해가 될까 본인이 혼자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속마음을 뱉게 됩니다. 이처럼 솔직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그들의 진심 어린 외침에 감정이 이입된 것이죠. 만화에서 수년 동안 1등을 차지한 장면, 바로 에이스의 처형 장면인데요. 자식이 한 일을 부모가 책임진다는 이 흰수염은 현대식으로 보아 매우 이상적인 상사입니다. 그는 만화의 가장 큰 화두인 보물 원피스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가족이 우선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료들이 우선인 거죠. 그렇게 그의 동료들은 엄청나게 끈끈하지만 강력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또래 남성분들은 모두가 알 법한 만화 드래곤볼은
원피스와 크게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형성하는 집합체의 모습이 달랐는데요. 드래곤볼에서는 가족이 정확하게 묘사됩니다. 주인공 손오공은 치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라이벌인 베지터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와 싸우면서 성장하는 반면 원피스는 가족보다는 동료와의 관계가 두드러집니다. 원피스 세대는 가족이 소중하기는 해도 가족 안에서만 머무르기보다 가족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주인공 루피의 할아버지는 해군이지만 루피는 자신의 꿈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가족이 우선이고 대가족 사회였던 과거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과제가 변한 겁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보다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목표를 찾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 많은 책들과 연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등장인물이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한 이 만화는 연령을 불문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저 만화인데도 사회학적 고찰이 필요한 만화로 여겨집니다. 앞서 말했듯 만화 초반 루피는 엄청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루피를 중심으로 하는 동료의 균형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루피는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를 보완해줄 동료를 고릅니다. 항해사, 요리사, 선의, 조성공, 음악가처럼 자신의 해적단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 나섭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유기적 연대, 즉 각자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훌륭한 분업 형태인 거죠. 그러나 서로의 목표가 모두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세계 제1의 검객, 온 세상의 해도를 그리는 것,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는 것, 전설의 바다에 가는 것,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 공백의 100년 역사를 푸는 것,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는 배를 만들어 세계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것, 고래 라분과 다시 만나는 것. 그러나 루피는 해적왕이 꿈이죠. 이들이 있어야 해적왕을 꿈꿀 수 있고, 하나하나의 각기 다른 꿈은 모두가 함께 해야만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꿈을 공유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민은 돈과 건강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인간관계로 비롯한 것이 많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고, 거래처와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결국 인간관계이고요. 10번 잘하다가도 단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인간관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루피는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크로코다일이라는 인물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형제를 위해 잠시나마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스터 봉쿨의 광대 버기조차도 루피의 동료로 행동합니다. 조로에게 심하게 굴던 헤르메포가 나중에 당당한 해병이 되어 루피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는 꼬리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붙여놓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유연성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한때 나의 적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것은 루피가 동료를 만드는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무조건 복종적이어야만 혹은 군림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죠. 루피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에 있어서는 선장의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하는 수평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배적인 관계라면 대개 리더에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을 테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루피의 적단처럼 각자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할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 조직이 불편하다고만 단정짓고 떠날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우솝은 약해 빠진 데에다 사기꾼 이미지가 강하지만 서서히 성장하는 동료들로 인해 본인이 성장해야겠다고 느끼고는 고도의 사기성 기질 때문에 심리전에 강하고 현재는 신의 저격수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화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동료를 위할 수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할 수도,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핑계 대신 기어이 해내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주인공 루피는 상대방의 단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롯이 장점을 키우는 데에 모든 걸 거는 타입이죠. 당연히 동료들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 그것은 동료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요.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체구가 엄청나게 작은 축구를 좋아했던 소녀는 키가 작지만 자신에게 볼 컨트롤 능력, 균형, 반사신경이 좋다는 것을 알고 큰 키와 몸싸움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고 볼터치와 민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소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된 메시였죠. 세일즈가 약하고 외향적이지 않은 중년은 그것이 큰 약점으로 다가왔지만 자신의 장점인 장기적인 안목과 분석력 그리고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대신 조용히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실천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었죠. 초반에는 큰 기획사 소속도 아니고 연습생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약했던 소년들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팀워크 그리고 팬과의 소통을 필두로 전세계 팬덤 아미를 구축하고 월드스타로 성장한 BTS는 약한 시작을 진정성과 팀워크로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성공한 것 같아도 큰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동료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군림하는 자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지배한다. 그렇게 강해지고 그렇게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늘 외로움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힘을 잃기라도 하면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 설령 힘을 잃어도 외롭지 않게 혹은 두렵지 않게 그와 함께 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함께 걷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